갑작스러운 퇴사를 결심하다. 대중음악 콘서트 연출가가 되기로 결심한 날부터 콘서트를 연출하는 꿈을 꾸던 나는 어느새 꿈을 이뤄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해졌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의 희열은 너무 행복하고 마약 같았지만 공연을 준비하거나 공연이 진행될 때 나는 항상 불안해했다. 이 불안함의 근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 연출 실력에 대한 불안함이었던 것 같다. 내가 연출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잘한다고 수시로 말을 해주는 와중이었음에도 나 스스로는 내 연출력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계속 불안했다. 2017년 연말에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낸 후 2018년 1월 인디밴드의 공연까지 합치면 횟수로 6년째 콘서트 연출로의 삶을 살아온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콘서트 연출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연출력의 이력들은 회사빨인가? 아닌가? 2005년 연출팀으로 이직을 해 2017년까지 3년간 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객관적으로 날 평가하는 시간이 없었다. 내가 연출하는 공연이 내가 연출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것인지 아니면 명승원이라는 연출가를 원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즈음 나는 회사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겪는다는 입사 3년차 징크스를 겪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퇴사하자. 머릿속에서부터 가슴으로 가는 퇴사의 결심의 시간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연계의 선배들이 내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 있는 게 좋아. 나오면 추워. 야생이야. 하지만 퇴사를 해봐야 내가 연출로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야생이 발가벗고 나가 비바람, 눈보라를 맞아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쉽게 퇴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퇴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퇴사할 때 마음속에 한 가지 기준선을 그어놓았다. 만약 1년 동안 지금 내가 받았던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벌게 되면 콘서트 연출은 내 직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다. 고민이 그리 길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불안했던 마음은 굉장히 편해졌다. 내 나름대로 큰 결심을 마친 후 굳게 마음을 먹고 나를 이 회사로 불러준 팀장님께 퇴사한다고 말했다.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의 사정에 대해 충분히 전했다. 내 퇴사에 대한 결심을 들은 팀장님은 퇴사에서도 함께 잘해보자 라는 응원 한마디를 해주었고 나는 생각보다 아주 순조롭게 퇴사를 했다. 그 후 나는 2018년 2월부터 개인 프로덕션의 대표 연출로 독립하게 되었다. 말이 대표 연출이지 사실 나밖에 없는 1인 연출 회사였지만 말이다. 내가 조연출을 채용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어짐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다. 우연히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와 나눈 이야기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만나면 반가운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 공연계에 발을 담그고 2번의 퇴사를 거치며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만남과 헤어짐이
처음과 마지막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떠나는 사람도 떠나 보내는 사람도 서로 웃으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관계로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 지금도 매년 스승의 날에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과 팀장님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곤 한다. 가수와 연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와 회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아티스트가 성향이 잘 맞지 않아 연출이 교체될 때도 서로 이유를 설명하고 각자 웃으며 헤어질 때 서로 응원하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헤어지는 것을 잘 하는 것은 다음의 만남을 더 잘하겠다는 서로의 의지다. 무수한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도 다시 볼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